근데 지금은 오히려 주린이를 위한 불장인 느낌? 지금 시장이 분명 좋은 거 맞거든요. 근데 그 흐름들이 날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까다로운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불장이라고 해서 원래 주린이 분들은 무조건 이런 트레이딩에 있어서 버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주린이를 위한 불장인 느낌? 올라간다 해서 사놓고 그냥 기다리면 오히려 올라가는 느낌이 들고, 제가 봤을 때, 이때는 좀 매도 시그널이고, 이때는 좀 이제 살볼 만한 시그널인데, 조금씩 다르니까 좀 까다롭더라고요. 오늘 천이원님은 음. 어떤 종목 거래했어요? 오늘 대체적으로 가장 두각이 나타났다는 종목을 말하자면, 뭐, 포스코 DX거든요. 저는 포스코 DX 위주로 매매를 했다기보다는 휴림 로봇을 매매를 했어요. 해서 휴림 로봇에서만 한 550 정도 수익이 났는데, 이게 요즘 대형주들이 되게 괜찮게 움직이는 종목이 있고 아닌 종목이 있다 보니까 엇박 타면은 멘탈이 좀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근래 들어서 잘 갔던 종목은 하나시스템 이렇게 있지만 현대건설 이런 종목도 좀 한 이틀 전인가 꽤 시세가 나오면서 그 순간만큼 그 시장을 주도한 느낌이 들었던 때가 있거든요. 이제 기본적으로 장이 좋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뭐 돌파 매매 이런 거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종목 같은 경우는 돌파하면 꽂고 돌파하면 꽂고 돌파하면 꽂고 하다 보니까 좀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살짝 불자인 건 맞는데 좀 떨어져서 매매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시장에 좀 돈이 역대급으로 많다. 그래서 그 흐름이 살짝씩 바뀌는 부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포스코 DX랑 휴림로 조금 더 설명해 줄 수 있나요? 포스코 DX를 먼저 설명하자면 최근에 일단 대형주 강세장인 건 맞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도 이제 그룹주 애들이 속한 그런 종목들이 잘 가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현대차 애들이 먼저 잘 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뭐 하나 쪽 애들이 이어받고 그 다음에 오늘은 포스코 애들 쪽으로 그 흐름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지금 뭔가 이슈가 엄청 좋아서 간다는 느낌보다는 약간의 트렌드 그런 느낌으로 가는 느낌이 있고요.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는 원래 얘도 좀 움직임이 살짝 지저분해요. 올라간다 싶으면 꽂고 올라간다 싶으면 꽂고 올라간다 싶으면 꽂고 그런 느낌이 있는데 오늘 이 종목이 그렇게 해서 꾸역꾸역 올리다가 10,000원이라는 라운드 피겨를 돌파하면서 종목의 흐름이 좀 괜찮아졌더라고요. 그게 이제 오늘 단발성인 느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오늘 이 종목에 있어서 움직임은 좀 바뀌었구나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적극적으로 매매를 했죠. 근래 시황을 관심 있게 보거나 아니면 좀 매매를 꾸준히 참여해온 사람들은 그래도 오늘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나올 때 조금 관심이 있어 볼 만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현대차 애들이 로봇 관련해서 시세가 나오면서 그 시세가 스몰캡 좀 더 작은 종목, 작은 종목, 작은 종목 이렇게 좀 연달아서 바통을 이어받는 느낌이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틀 전에는 유로메크가 강하게 시세가 나오면서 상한가로 잠그고 그 흐름을 이어받아서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유진 로봇이 좀 시세가 나오고 그러면서 혹시 또 오늘도 로봇주가 좀 튀어 오르는 게 있을까 싶어서 보다가 휴림 로봇이 시세가 강하게 나오면서 라운드 피겨를 이제 돌파했길래 바로 들어가진 않고 이 종목에 워낙 그 움직였던 흐름들이 있으니까요. 근데 보니까 깔끔하더라고요. 이전보다. 그래서 이제 휴림 로봇 안에서 좀 적극적으로 매매했죠. 그 현대차 그 CS 이후부터 계속해서 로봇 산업에다가 왼쪽으로 바뀐다는 이런 얘기하고 네. 정부에서도 로봇도 밀어주겠다 얘기하고 지금은 뭔가 특별한 재료에 뭔가 반응한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돈이 어디로 몰릴 거다 이게 정해지면은 우르르르 가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돈이 너무 많긴 하다라고 느낀 게 일단은 뭐 특정 종목에서 조 단위로 거래가 터지는 종목이 거의 매일 나오고 있긴 하고 또 이게 원래는 딱 정규장이 딱 시작했을 때 그 순간만큼은 딱 이 종목이 지금 가장 활발하구나. 이게 뚜렷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다른 종목도 좀 잠잠하거든. 근데 지금은 한 종목만 그게 뚜렷하게 본다는 느낌보다는, 이 종목도 세고 저 종목도 세니까 이게 긴가민가한 거죠. 특정 종목이 강하게 치고 나가면 뭐 기존에 세던 종목이 좀 이렇게 빠지면서 뭐 살짝 시소 게임 이런 느낌이 있는데 지금은 좀 오히려 살짝은 헷갈리는 것 같아요. 돈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너무 이례적일 정도로 시장에 돈이 많으니까 거래 판단할 때 쓰던 근거들인데 그게 많이 예전이랑 다르니까 더 맞- 혼란스럽고. 네, 좀 그런 부분이 약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했던 불장이 있거든요. 이제 20년도 때 그때 불장이랑 지금 불장은 좀 확실히 다릅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일단 좀 시총이 작은 애들 위주로 그리고 테마기가 가득한 애들 위주로 움직였다면
지금은 그거와는 좀 거리가 먼 실적적으로 이제 연관이 있거나 아니면 시총이 큰 애들 위주로 먼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는 보통 같으면 불장이고 이 종목이 지금만큼 센 건 아니까 올라가더라도 많이 빠지고 올라가진 않거든요. 많이 빠지고 올라간 종목들도 꽤 많다. 뭐 대표적으로 이틀 전에는 유로메카 같은 경우가 이제 처음에 시세가 나오고 쭉 빠졌다가 다시 상한가로 잠갔고,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가 분할한다 해가지고 처음에 시세가 쫙 나왔다가 거의 시세가 다 죽기 직전까지 내리고 다시 그걸 끌어올리는 느낌. 근데 그렇게 안 빠지는 종목도 있고 빠졌다 올라간 종목도 있다 보니까 살짝은 기준이 종목물들마다 좀 다른 느낌이 있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 일관되는 패턴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거고. 맞죠? 이런 장세에서 완전 주식 생초보랑 적당히 단기 거래를 조금 시도해보려고 했던 사람들이랑 네. 각각 어떤 조언들을 해주고 싶어요? 생초보요? 그냥 우선은 생초보신데 지금 만약에 벌린다. 그럼 우선 지금 즐기십시오. 뭐 굳이 지금 돈 잘 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어? 너 위험해? 이러긴 좀 그런 것 같고, 저는. 이게 또 언제까지 갈 줄 모르잖아. 다만 이제 그걸 가지고 계속 그렇게 베팅하는 건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이 좋은 거 맞지만 깡통 차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네. 왜냐면 이제 올라갈 것 같아서 또 대형주다 보니까 비중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뭐 미수로 돌파 이렇게 들어가는데 거기서 이제 롤링이 나오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거 털리고 한 세네 번 털리면 계좌 한 2, 30% 바로 이제 날라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나랑 지금 0점이 안 맞는다고 하면은 살짝 거리를 둬서 어느 쪽에 좀 돈이 들어오는지 확실시 되는 그런 종목이 나오기까지 조금은 두드리면서 매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5천까지 얼마 안 남았잖아요. 5천 가면 그 다음 뭘까? 이런 생각도 이제는 조금 하기도 해야 되고, 이런 장세에서 계좌가 녹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좀 더 수익률이 적어질 수는 있겠지만, 이 종목이다 하고 돈이 들어오기까지 한 번 자고 떨어져서 좀 지켜보고 들어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확실히 11시를 기점으로 난이도가 확실히 좀 올라가더라고요. 종목들의 무빙도 더 까다로워지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만약에 내가 손실이다, 그러면 굳이 더 매매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흘려보낸다. 지금 장세는 나랑 맞지 않구나. 근데 이제 불장인 거 맞다 보니까 뭔가 되게 매력이 확 올라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조금은 그냥 인정하고 나랑 맞는 시장이 올 때까지 좀 기다리자,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노하우가 있어요? 저는 노하우라기보다는 이제는 그 단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이 오늘 재미없다 싶으면 안 할 수도 있는 상태. 그게 좀 되면은 계좌 관리에 유용하죠. 오늘 제가 만약에 뭐 400 손실이 났어요. 좀 큰 돈이잖아요. 그걸 하면 뭐 이것도 할 수, 이것도 할 수. 내 전체적인 잔고로 봤을 때, 이거 없다고 난 죽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내가 뭐 당분간 수익을 못 내도 쓸 여유가 많은데, 그러면 이제 좀 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좀 계속해서 시장에 참가하다 보면은 꾸준히 수익 내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압니다. 신현님은 그게 이제 얼마 때쯤에 딱 그게 왔어요? 5억 넘었을 때? 5억 넘었어요. 5억 넘었을 때부터는 이제 뭔가 조금씩은 이제 뭐 안 맞으면 그냥 낮잠도 자주고 뭐 그런 순간이 아마 나중에 올 거예요. 왜냐면 이거 주식 전업을 하잖아요. 허리 엄청 아픕니다. 마라톤이라고 비유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장이 안 좋을 때는 그냥 아싸리 안 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지금이 왜 깡통찰 사람이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장이 좋은 건 분명해요. 근데 매물도 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좀 까다롭다, 움직임이. 뭐 이렇게 단순화되어 있는 느낌은 아니다 보니까 재밌지 않고 열정이라 했지만, 그때는 전 뒤가 없었어요. 그 전까지는. 왜냐면 이게 과연 주식으로 내 평생을 매일매일 벌면서 내가 수익을 내고 그걸 먹고 살 수 있을까? 이런 게 내가 몸소 느끼기 전까지는 얼마나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느껴지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언제라도 수익을 내는 거는 안 될 수 있는 날이 분명 올 거다, 이런 것도 있었고, 언제 뭔가 시장이 바뀔지도 모르겠다, 이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좀 불안함에 더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불안하진 않죠. 그러니까 오히려 불안함이든 아니면 욕심이든 열정이든 아무튼 간에 못 넣고 있었던 순간들이 시간적으로 더 늘어난다고 해서 결과가 더 좋아지진 않는다는 맞아요. 깨달음도 있으셨던 것 같고. 맞아요. 그게 있어요. 특정 종목이 올라간다고 해서 내가 올라가는 종목이 있어 해서 다 수익을 낼 수 있는 건 아니다. 좀 전에 앞서 말한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날 엄청 올랐거든요. 근데 전 그날 그 종목에서 손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을 보고 있으면 이 종목 안에서 움직임이나 그런 뭐 차트 만들어진 거 보면은 아, 나랑 좀 잘 맞는 종목이겠거니 아닌 종목이겠거니 그런 감이 오는데 그게 없는 사람들은 좀 그냥 올라갔네 하고 냅다 들어가는 거죠. 근데 우선 먼저 그거를 계속 참여하다 보면은 그런 기준이 약간 좀 생깁니다. 이 세상에 발생하는 모든 시세를 내가 다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의미도 없고 네. 나한테 잘 맞는 것만 딱 확실하게 하나만 잘 물건 늘어줘도 충분히 표현이 발생한다는 거를 이해하는 순간 급해질 필요도 없고. 맞아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예전에 말했던 그 1 빼기 1 영역인 거죠. 뭐 종목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나랑 불필요한 종목과 어떤 건지 하면서 덜어내는 과정. 1대1이 0이 2가 되는 순간이다. 맞아요, 맞아요. 오늘은 제가 이사를 하거든요. 근데 이사를 하는데 그래도 뭔가 지금 시장이 전체적인 거에 있어서 제 느낀 점을 좀 간략히라도 이렇게 드리고자 찍어봤거든요. 오늘은 좀 못 찍을 수 있겠다 싶었는데 아 그래도 뭔가 약간은 다른 점이 저의 기준으로는 좀 보이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번 찍어봤습니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